너 정말 치사하고 쪼잔하다. 그것도 못 해주냐?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제가 월급으로 힘들게 마련한 집이에요. 내 아들 집인데 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왜 난리야? 당신 돈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이 그 통장에 넣은 돈은 기껏해야 1,000만 원뿐이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인 안재순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저처럼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지난달 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후였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80세이신 시어머니께서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 시장 갔다 오는 길이라 잠깐 들렸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일단 집 안으로 모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셨거든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됐어, 됐어. 나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꾸 집 안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은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방 하나만 비워줘라. 나 여기서 살아야겠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신가 싶어서요.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집이 시끄러워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여기가 딱 좋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함께 살겠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얘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집 담보로 대출 좀 해줘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월급쟁이로 3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마련한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가 번 월급으로 힘들게 마련한 집이에요. 내 아들 집이잖아. 너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대출받아서 샀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너 정말 치사하고 쪼잔하다.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남편 월급의 절반을 시댁에 보내드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제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니요. 어머니, 정말 안 돼요. 이 집은 저희 유일한 재산이에요. 아이고, 얘가 진짜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시더라고요. 아들아, 네 처가 나한테 하는 거 봐라. 집 담보로 대출 좀 해달라니까 안 해준대. 남편은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급하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까지 그런 소리 해?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니까 어머니를 도와드려야지. 저는 남편의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집까지 내놓으라니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단호한 거절에 더욱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얘기할 거야. 아들아, 방 하나만 비워줘. 나 여기서 살면서 직접 설득할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함께 살겠다고 하시고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하시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진지하게 얘기해 봤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 정말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외로우신 거야. 그리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가 봐. 그래도 우리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한 번만 도와드리자.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은행입니다. 댁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남편분께서 신청하셨는데 동의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대출 신청을 한 거였어요. 바로 남편에게 따졌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동의도 없이 대출 신청을 해. 어머니가 정말 급하시다고 하시니까. 미안해.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뭔데 내 집으로 대출 신청을 해.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엄연히 내 집이야. 그러니까 내 동의 없이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시더라고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난리니? 가족끼리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 이건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뭐니? 시어머니는 죽으라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아껴가며 마련한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코웃음 치시더라고요. 30년. 너 혼자 마련했냐? 우리 아들 월급으로 산 거잖아.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 집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제가 마련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월급 없었으면 어떻게 사기나 했겠니?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실 남편은 월급의 절반을 항상 시댁에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도 되고 아들 교육비도 되고 집값까지 모았던 거예요. 어머님, 남편은 매달 월급의 절반을 시댁에 보내드렸어요. 이 집은 온전히 제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얼마나 보내드렸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남편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상한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부모 부양서 약서라고 적힌 종이었는데 남편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내보다 부모님을 더 생각하겠습니다. 날짜를 보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쓴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보다 시어머니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거. 어머니가 결혼 전에 써보라고 하셨어. 결혼 전부터 이런 생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려고 한 거야.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그렇게 대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저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남편이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는지, 왜 제 의견은 무시하고 시어머니 말씀만 듣는지. 그때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어머님, 이 서약서가 뭐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시더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은 부모를 우선해야 하는 거야. 그럼 며느리는 뭐예요? 그냥 아들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며느리는 시댁 식구를 도와주는 거지. 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산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희생을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이 집의 권리는 저에게 있어요. 제가 마련한 집이라고요. 권리? 무슨 권리? 시집온 며느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뭘 하고 산 거예요? 우리 아들 뒷바라지하고 산 거지.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당신 아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제 월급으로 이 집안을 꾸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더라고요. 여보, 좀 작게 말해. 어머니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당신도 역시 어머니 편이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보내드렸는지는 알아요? 남편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되묻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받았길래 그러니? 난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 저는 집에 가서 가계부를 가져왔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시댁에 보낸 돈을 다 적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저는 가계부를 펼쳐서 보여드렸어요. 3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매달 얼마씩 보내드렸는지 다 여기 있어요. 1995년부터 2025년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요. 시어머니께서는 가계부를 보시더니 말문이 막히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맞아? 네, 맞아요. 처음에는 월 50만 원씩 보내드리다가 남편 월급 오르면서 점점 늘어서 지금은 월 12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당신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적어뒀어? 당연하지. 가게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거 안 적어두면 어떻게 살림해?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쳤어요. 30년 동안 총 2억 8천만 원 보내드렸어요. 여기에 명절이나 생신 때 따로 드린 돈까지 합하면 3억은 넘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많아? 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하시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돈 보낸 게 그렇게 죄야? 내가 번 돈인데. 당신이 번 돈 맞아. 그런데 그 돈 보내드리느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렇게 힘들었으면 일찍 말하지 왜 지금 와서 따져?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뻔히 아니까 참고 산 거지.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은 제가 언제 불평했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몇 번 얘기해봤지만 늘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말해드리자면 아들 대학교 등록금도 다 제가 냈어요. 뭐라고? 남편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아들 4년 대학비 4천만 원 다 제 적금 깨서 냈어요. 당신은 그때도 어머니한테 돈 보내드리나 바빠서 아들 교육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랬나? 그랬나가 아니라 분명히 그랬어. 내가 적금 통장 12개 깨서 아들 등록금 냈다고 말했는데 기억 안 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끼어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 월급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어머니, 남편 월급은 절반 이상 시댁에 가고 나머지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이 집도 제 월급으로 마련한 거고 아들 교육비도 제 돈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도 다 제가 산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은 뭘 한 거야? 시댁에 용돈 드리고 회사 다니고 그게 다예요. 저는 정말 서글펐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제 집까지 빼앗으려 하다니요. 어머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63살이라고요. 이 집이 아니면 저는 어디서 살아요? 그러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30년 동안 도와드렸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하는 거야? 그 다음 날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외출하고 온 사이에 남편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통장 정리를 하다가 5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거든요. 어머니가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써드렸어. 내 동의도 없이요?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떻게 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제 통장까지 마음대로 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알고 있었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시가 이런 건가요?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빼는 게
남편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왜 난리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폭발했어요. 당신 돈 같은 소리 안 해. 당신이 그 통장에 넣은 돈은 기껏해야 1,000만 원뿐이라 했잖아. 뭐라고? 그 통장은 내 월급 통장이에요. 당신 돈은 매달 어머니한테 가니까 그 통장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듣고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고작 500만 원 가지고 고작이요? 어머님한테는 고작이지 몰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너 정말 치사하고 쪼잔하다. 그것도 못 해주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30년 동안 충분히 해드렸어요. 30년이 뭐야?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모시는 거라니까? 그럼 당신 아들 보고 모시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대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말이에요. 집안이 어수선한 걸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들아, 할머니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아들한테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돈이 좀 급해서 그래. 이 엄마가 못 도와준댄다. 할머니, 그래도 우리 집을 담보로 잡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정말 급하셔서 그렇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뭐라고? 할머니도 가족이니까 도와드려야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아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그래도 할머니가 어른이신데 할머니한테 한번 양보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 저희 편이 없었어요. 좋아, 알겠어요. 이제 나도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월급의 절반을 시댁에 보냈어요. 신혼 때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조금씩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3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집 계약금을 모으고 아들 교육비까지 대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어머니 용돈도 줄이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자. 는 남편 말을 믿고 참았거든요. 하지만 남편 월급이 오를 때마다 시댁에 보내는 돈도 늘어났어요. 처음엔 50만 원, 나중엔 120만 원까지. 저희는 늘 빠듯하게 살았어요. 저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면서 아들 과외비 마련하려고 부업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어떨 때는 우리 아들이 너무 적게 보내준다. 라고 하시고 어떨 때는 며느리가 살림을 못한다. 고 하시고 정말 억울했지만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아침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 일 때문에 화가 났겠지만 화가 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결혼을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나오셨어요.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야?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고작 돈 문제 가지고 이혼까지 해? 고작 돈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의 문제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어머니보다 너를 우선할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변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 변한다니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면 되잖아.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부모 부양 서약서를 써놓고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아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아니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계시더라고요. 너 정말 이혼할 거야? 네, 할 거예요. 30년 같이 살던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려? 어머님이야말로 30년 동안 저를 뭐로 보셨어요? 돈만 가져다주는 기계로 본 거 아니에요? 인연이 진짜?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저를 붙잡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안 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동네 시선보다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인생, 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인생? 이제 와서 혼자 살겠다고? 63살이어도 제 인생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집 계약서를 찾으시려고 했어요. 제 방 서랍도 뒤지고 옷장도 뒤지고.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집 계약서 어디 있어? 아들 명의로 바꿀 거다. 어차피 그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못 바꿔요. 그럼 내가 직접 은행 가서 대출 받을게. 어머님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제 동의 없으면 안 돼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이 못된 며느리야. 30년 동안 밥 먹여줬더니 이제 배은망덕이냐? 누가 밥을 먹여줘요? 오히려 제가 먹여드렸죠. 30년 동안 제가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지. 그럼 시어머님 뭘 해주셨어요? 저한테 고마운 말 한 번이라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남편도 매일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30년 동안 충분히 줬어요. 어머니한테도 얘기했어.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 하셨어요? 어머니는 절대 안 변하셔요. 그럼 어머니 모시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정말 어이없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최우선이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응,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절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실제로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니까 남편은 바로 달려가더라고요. 역시나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정말 실망시켰어요. 엄마, 정말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응,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할머니도 가족인데. 아들아,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해요. 제가 창피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니요. 아들아,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할머니랑 아빠도 행복하게 살 권리 있어요. 그럼 너도 할머니와 아빠랑 함께 살면 되겠네.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편이구나 싶었거든요. 드디어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날, 시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저를 막으시려고 했어요. 야, 정말 법원까지 갈 거야? 네, 갈 거예요. 이 동네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은 생각 안 해? 30년 동안 체면 지켜드렸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죠? 너 정말 철면피구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이야말로 며느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화가 나셨는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좋아, 이혼해. 그런데 이 집에서는 당장 나가. 당연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도 나가셔야죠. 뭐라고?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이혼하면 어머님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 집이니까 쫓겨나시기 전에 제 발로 나가시는 게 덜 창피하실 거예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세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제 명의였거든요.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나가세요. 남편이 급하게 나서더라고요. 여보, 그렇게까지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면 이 집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낸 돈도 있는데. 당신이 이 집에 낸 돈이 얼마나 돼요? 계산해 볼까요? 저는 집 관련 서류를 다 꺼내놨어요. 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대출 서류, 잔금 영수증. 계약금 5천만 원, 제 적금으로 냈어요. 중도금 1억, 제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잔금 5천만 원, 제 적금으로 냈어요. 그래도 내 월급으로. 당신 월급은 매달 어머니한테 갔잖아요. 이 집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조정 과정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30년 동안 생각했다고. 조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분, 부인 의사가 확고하시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어요. 집은 제 명이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 남편은 위자료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30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을 생각하면 제가 받아야 할 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나가.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 이 집에서 쫓아내다니. 넌 정말 못된 년이야. 못됐으면 어때요? 이제 저도 못되게 살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기로 했고요. 처음으로 제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무도 빨리 밥 차려라고 재촉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집도 제 취향대로 다시 꾸몄어요. 시어머니께서 싫어하셨던 꽃무늬 커튼도 달고 예쁜 소파도 새로 샀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친정 부모님께도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 자주 못 갔었거든요. 도예 강습도 등록했어요. 선생님, 처음인데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나중에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보람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혼자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정말 자유로웠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여행을 하네. 바다를 보면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럽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가끔 아들이 연락해요.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요즘은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괜찮아요? 응, 아들아. 엄마 걱정 말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아직도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밥 먹을 때면 씁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낫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나중에 작은 카페라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 사는 거야. 63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해요. 재순아, 수고했어. 이제 행복하자. 정말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참고만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